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미국 증시에 호재는 어떤 것이 있나, 금년도 악재에 대해서는 정권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죠. 기준금리 인상을 서너 번 할 것이라든지, 또 테이퍼링도 이제 끝난다든지, 그 다음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 지나친 물가죠. 적당한 물가가 아니고 이런 얘기들, 악재들은 이제 많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제 호재라고 하면 아시아 또는 유럽 종 경제와 미국 경제 디카플링 현상입니다. 왜 이것이 큰 호재냐 하면요, 미국 내에서 있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이 매각하는 자산을, 그게 이제 악재인데요. 그 악재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카플링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악재를 흡수하는 거죠. 이유는 국제 유동성이, 디카플링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거든요.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도 있을 거고, 미국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미국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호재지요. 그리고 또 그 유동성 때문에 또 미국 경제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성장이 또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급망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만 TSMC하고 우리 한국 삼성전자가 이미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시설을 유치하는 거죠. 외국 기업을 유치한 건데, 그럼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그것도 고급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성장에 또 다른 견인차가 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반도체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데, 이게 2021년대는 공급 부족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로 가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막 10배, 20배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 급증하는데,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아가 4차 산업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수가 이제 악재라고 얘기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물가 상승을 두고 결국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되니까 악재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큰 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악재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호재가 더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의 개선에 기준금리 한 서너 번 올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서너 번 올려봐야 1% 아니겠어요? 근데 물가가 2.7% 상승하면, 그러면 실질 소득이라 하나요? 기업 입장에서 증가시킨다고 보면, 그러면 1.7% 정도 오히려 물가 상승 덕택에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미국 경제 불황도 해소할 수 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미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 둔화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한 물가 상승률 2.7% 내지 3%대 중반이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물가 상승이 시장금리 상승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악재를 해석하지만은 시장금리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카플링 현상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연 1.75%까지만 상승하면
일본이나 유로존 등지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투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보다 낮은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호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는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 강세를 기대하는 국제 유동성 자금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는 환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자국에서 부채가 많으면. 그래서 자국에서 그 돈을 빌려 가지고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더라도 환차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 강세를 기대하는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와 디카플링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채 10년물 금리가 1.75%만 돌파하면 설사 2%까지 올라가더라도 금리가 낮은 일본이나 유로존 국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없어요. 하나는 달러 강세에 따른 리스크가 요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1.75% 정도 올라가면 언제든지 또 1.5%까지는 또 하락하거든요. 미국 증시만 조정을 받더라도 1.5%까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문제가 해소되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는 거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많고 위험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1.75%만 돌파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경우 이제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이제 시장금리 상승을 하는데 달러 강세를 기대하는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결국 시장금리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거죠. 거기다가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까지 해결해 주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은 적지 않은 호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여기서 이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재정 정책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올 가을쯤 되면 이제 올 봄부터 지금 1.2조 달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공장만 건설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재정 성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미국 건설업체들이 그거는 바로 이제 미국 건설업체의 호황이면서 미국 주가 상승 요인이면서 그 다음에 고용 증가 요인이면서 미국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재정 정책의 성수 효과죠. 그러니까 기존에 풀린 돈과 함께 재정 지출이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불황 논쟁도 없어지고 미국 증시 거품 논쟁도 없어지고 그럼 도랑치고 가재 잡고 손도 씻고 발도 씻는 1거 3득 내지는 4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이제 본격화되면 기존에 풀린 돈과 결합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면 그 건설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시중에 풀린 돈이 융합이 돼 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에 또 다른 힘이 되죠. 그러면서 미국 상장기업 영업실적은 예상보다 또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재도
그 이상으로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은 악재가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르고 또 다른 거품 논쟁이 있으면 돈이 일본 증시나 유로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미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